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로 집중되는 하루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HBM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의 탄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2차 전지의 약진도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주도주 투데이 한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증시의 핫 이슈와 함께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반도체 강세 속 2차 전지주의 약진이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투데이 한경 원픽은 2차 전지 빠른 순환매, 다음 타자는입니다. 지난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1개월 무료 카드를 꺼내면서 깜짝 반등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는 경쟁 심화 우려와 하반기 안정화 기대감 속 소재, 장비주들의 순환매 랠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장비주와 전고체 소재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투데이 한경 원픽 2차 전지 빠른 순환매 다음 타자는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에서 가장 탄력이 강했던 주인공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였죠. AI 동박 납품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한 기대 효과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동안 올랐었던 부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밸류가 높아진 상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던 거는 그쪽보다는 좀 반도체 쪽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기사로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뭐 갖고 계셨던 분들이야 너무나도 기쁜 상황인데요. 뭐 GPU 업체죠. 북미에 있는 GPU 업체, 그러니까 AI 가속기용 동박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데 기존에는 소울 벤더에 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 0.6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낮추는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소울 벤더에서 이제 같이 이제 두얼 벤더로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요즘 시세, 그러니까 소위 AI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좀 좋은 호재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당연히 이제 그거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뭐 유럽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공장에서 동박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번 AI 가트너에 따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고성능 AI 반도체가 급격히 성장합니다. 뭐 27년, 그러니까 3년 후면은 뭐 지금보다도 3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저희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납품이 됐다라는 부분은 큰 호재로 작용될 것 같고, 만약에 보통 이렇게 급등한 부분은 사실상 차익생 매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분명히 내일 상한가에서 내일 되면 시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은 좀 조심하되 조정 시 매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동박 말고도 전지박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잠시 좀 정체되어 있지만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요. 또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대감에 소재 장비주들의 흐름이 최근 좋은데요. 앞서서 뭐 엔캠, 덕산 테코피아의 또 시세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좀 추세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렇게 강한 모멘텀을 작용하는 기사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3년도 실적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박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헝가리 공장이 지금 증설되는 게 2.3톤, 그러니까 기존의
5만 톤에서 2.3만 톤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년도 그리고 흑자 전환을 동박 사업부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 25년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지금 밸류가 굉장히 좋고 뭐 실적이 좋아서 오르기보다는 25년도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시대는 이제 저점,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좀 매수하는 저점으로 저점 매수하는 구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죠. 덕산 테코피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하던 덕산 테코피아 오늘 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 13%까지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마이너스 5%까지 낙폭을 많이 줄이는 걸 보면서 아직 좀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덕산 테코피아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2차 전지의 흐름은 굉장히 작년 뭐 연말이라든지 뭐 이럴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작년이죠. 작년 초만 해도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제 수급까지 붙으면서 엄청나게 올랐다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결국 양극재들의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상으로도 안 좋아졌고 뭐 심리상으로도 안 좋아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엔캠도 이제 엄청 올라서 그렇지만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양극재 말고 이제 부수적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말씀하셨던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 4월 9일 날 이제 상장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이게 심리적 부담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9일 날 100만 주 정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10몇 프로까지 빠졌다가 결국 올랐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좋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밸류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해액이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공장도 굉장히 많이 증설해서 올해부터 전해액에 대한 생산 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공장도 하고 있고요. 공주에서도 하고 있는 게 올해 생산되지. 그리고 테네시주에서 이제 1,400억 투자했던 부분이 3반기 중에 완공된다.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생산하지. 이러한 부분이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지금 가격으로 친다면은 내년에 한 4,500억 정도까지 나온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뭐 이쪽 덕산도 괜찮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같이 하락했을 때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로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아랫골이 달고 올라온 덕산 테코피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양극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또 양극재 업체들은 다소 탄력이 약합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LNF 등 오늘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본격 반등 신호는 언제쯤 올까요? 사실상 한국 2차 전지를 이끌어가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엔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정보가 많이 이제 좀 가까워졌고 이러한 부분도 영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제 전망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보면은 최근에 엔캠이 이제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 엄청나게 올랐었죠. 양극재 회사들은 사실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리튬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수급들, 그러니까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그게 이제 엔캠이 작용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을 겁니다. 뭐 최근에 인터배터리에서도 갔다 왔는데요.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 뭐 TCC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국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원통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그 부자재, 기자재 업체들도 신규 사업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쏙쏙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양극재보다도 약간 이런 전해질이라든지 아니면 원통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에 대한 접근은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빠른 순환매 다음 타자는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점장님의 2차 전지의 빠른 순환매 속 탑픽 들어보겠습니다.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통형이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제 뭐 전고체라든지 네. 원통형이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통형이라든지
뭐 정보체는 뭐 올해 내내 아마 지속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LFP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뭐 4680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SDI 향으로 되어 있는 뭐 신흥 SEC나 상시 EDP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지가가 또 많이 올랐죠. 근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뭐 양산 체계를 4680 양산 체제가 나온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안정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뭐 수급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올해 내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갖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로 가져오신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 모두 삼성 SDI 향 그 매출 비중이 큰 업체를 가져오셨네요. 원통형 배터리의 수혜주로 두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투데이 환경 원픽 2차 전지 빠른 순환매 다음 타자는을 주제로 황재수 지점장의 탑픽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까지 만나봤습니다. 2차 전지 순환매 속 개별 모멘텀과 수급 동향 잘 확인하시면서 차기 주도주 빠르게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포트에 참견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메일 주소로 이름과 투자자산 비중 그리고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은요, 반려주님이십니다. 자, 반려주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투자 자산은 2억 원이고요. 그리고 투자 비중은 주식 65% 그리고 코인은 10%, 현금 25% 비중입니다. 총 7개 종목이 있는데요. 심텍, 퓨런티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다소 편중된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참견 전에 먼저 오늘 포트에 참견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려주님의 포트를 보면 종목은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비중이 큰 두 종목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려주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네, 박현산 사장은 30점, 김성훈 이사께서는 70점으로 두 분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박현산 차장께서는 30점, 다소 좀 낮은 점수를 주셨어요. 어떤 점이 많이 아쉬우셨어요? 아직 저희들이 합치면 100점이니까 네. 곧 100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이 이런 포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일이긴 하죠. 지금 이게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심택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험적으로 예전에 많이 들어가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전이라 하면 우리 기판 많이 움직일 때요. 네. 그래서 심택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위에서 덜어내질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마지막에 비중이 5%로 낮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내가 많이 손실 나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걸 조금씩 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자되는 것들이 실적주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빠질 때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적주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실적주를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빠질 때 버티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하나금융지주를 뺀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약간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시장 이슈에 민감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포트가 되는 거를 좀 목적을 하고자 좀 30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의 치우친 비중 그리고 시적주의 비중이 좀 낮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김성훈 이사는 박현상 차장에 비하면은 조금 좋게 평가를 주셨는데 어떤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보셨을까요? 네. 그래도 이제 포트의 비중이 큰 종목이 이제 심텍과 피론티어라는 두 종목의 비중이 좀 큰 것은 사실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소위 테마주라고 하죠. 테마주에 큰 비중을 실어서 낭패를 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내용이 있는 종목에 그래도 좀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그래도 좀 더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 먼저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는데 수익률이 무려 21%를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올라갈 때마다 이제 계속 조금씩 덜어내서 아마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신텍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셔서 아마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기판주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피온시어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자유주행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도 이제 FSD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튀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뭐 30% 정도는 순식간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제가 뭐 그렇게 나쁜 포트폴리오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반적인 점수를 주신 이유 들어봤고요. 박권 앵커가 반려준 닌가가 그 방송 전에 많은 얘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포트를 구성하게 됐는지 들어볼까요? 네. 자, 어제는 그래도 10점도 있었고, 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좀 점수를 양호합니다. 잘 주셨네요. 네. 자, 반려주님하고 이제 통화를 제가 해봤습니다. 반려주님은 주요 섹터나 이제 테마들이 뜰 때 골고루 담자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매수 기준을 여쭤봤더니 눌림목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 기준은 20% 마이너스 20%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골고루 담자 정리해 보면은 그리고 눌림목 매수 그리고 마이너스 20%까지는 참자, 그때까지는 좀 참자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데, 또 피론티어를 보면은 이때는 20%가 넘어가서 이때는 정말 많이 참으신 것 같거든요. 자, 박현상 차장께서 보실 때는 어떤 점들이 좀 잘 됐고 또 어떤 점들은 좀 잘못됐는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마이너스 30%가 되는데 그 많이 참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간 거고요. 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의 기준은 뭐냐면 좀 손실은 짧게 하고 수익은 많이 낸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매매를 할 때마다 다 100%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항상 손절은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손절을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개 혹은 두세 개의 소위 우리가 이제 장타를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눌림목에 좋은 종목을 눌림목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오케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의 손절 라인 자체가 너무 넓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운용사랑 이렇게 할 때 과거 기준은 8% 정도 하는 운용사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가 비중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식을 하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샀어요. 그러면은 비중이 엄청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내가 정찰병 개념으로 조금 그 시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부 손실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포트가 많이 들은, 특히 이제 피론티어 같은 좀 포트가 많은 종목 안에서 손실이 30% 이상까지 소위 요거를 죄송한 얘기는 방치라 그러거든요. 방치를 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 시장의 특징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사님이랑 신나게 얘기를 하다 들어왔는데 네. 소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계속 흐릅니다. 근데 최근 2달 동안에 그 현상들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은 내 종목들이 지금 바이오 안에서도 뭐 알테오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2-3개 빼놓고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함에 따라서 손절 기준 폭을 수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무한대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 보통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길게 그리고 수익이 나면 바로 좀 짧게 치고 빠지는 반대로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반성이 되면서 이 손절 기준 폭의 수정이 필요하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주님께 그 포트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한지 저희가 사전에 여쭤봤는데요.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심택도 반도체주 아닌가요? 왜 안 가는 걸까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왜 소외되는 건가요? 나의 반려주식 프론티어 떠나보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심택이 반도체주 맞죠? 근데 왜 안 물론이죠. 갈까요? 네. 심택은 대표적인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타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사이클에서 거의 끄트머리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주식이 기판주라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즉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초입 부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이클의 끄트머리에서 수혜를 받는 기판주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순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심택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만 보면은 모바일에 탑재되는 MCP 기판의 매출이 상당히 좀 큰데요. 결국 아시겠지만 현재 모바일 잘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애플의 주가만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주가는 정말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는 이유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심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고부가 제품 라인업이 실적의 2분기부터는 서서히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있어서도 역시나 상저하고의 패턴을 그린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거의 바닥 수준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반도체 사이클 마지막에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지만 상저하고의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반려주식 프론티어를 떠나보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기대가 크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비중도 굉장히 크게 실으셨거든요. 근데 좀 지금이라도 과감히 손절을 해야 할지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자율주행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테슬라에서 FSD 어떤 무료 평가판 제공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올랐습니다. 간밤 미국 동행 보시면 다 보셨을 텐데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테슬라가 FSD 얘기 나왔을 때가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자율주행 관련주 움직였죠. 근데 지금 FSD 1개월 무료 평가판이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다. 라는 함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은 조금 이따 움직이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론티어 아시다시피 카메라용 검사 장비 업체 그리고 몇 년 전에 상장한 신규 상장 업체로 굉장히 각광을 받긴 받았으나 일단 실적 부분이 올해 기준 한 30배에서 35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은 아직은 좀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카메라 쪽 시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아질 그 실적은 좀 배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다볼 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지금 바로 자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장에 매일 상담해봐도 제가 압니다. 못 자르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조금 반등이 조금씩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손절을 해보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조금씩 자르면 좀 덜 아픕니다.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사님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목 한번 오르면 20%씩은 또 오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더 내가 원금 회복을 기다리지 말고 조금만 덜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물량을 조금씩 아프지 않게 덜어내는 거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연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큰 아픔은 크지만 그 아픔을 조금씩 나눠서 그렇죠. 해보면 좀 견딜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반려주님이 직접 의뢰해 주신 궁금증을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본격적인 적극적인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 포트 참견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보시는 것 중에서 제가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성 델타테크와 엔캠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주식이 되었죠. 초전도체 테마주입니다. 이 초전도체가 실체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이제 논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검증이 끝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시세가 아직까지 조금 유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차라리 좀 매도를 하시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엔캠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려웠었던 상황에서도 무섭게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제외한다라면 엔캠이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 무섭게 오른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엔캠은요, 올해 여름에 7월에서 8월 정도에 상당한 물량의 CB와 BW가 시장에 출회가 됩니다. 그 규모가 거의 1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상당히 막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엔캠 같은 경우는 좀 다행히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엔캠을 좀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환승 종목 엔캠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CJ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신고가를 썼잖아요.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찐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지금 주가가요, 작년 7월, 8월 고점을 이제서야 박스권을 처음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이었다가 컵 위드 핸들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교과서적인 패턴이 나왔고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작년에 증설한 부분이 올해 온기로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 증설 부분이 내년에 또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실적 성장이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오늘의 주가 상승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J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왜 밀렸는지를 보니까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정말 이거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좀 견제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는 화장품까지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CJ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화장품을 과연 올리브영의 자리를 알리익스프레스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이었었죠. 이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고요. 같이 따라온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부인들이 다 같이 단체 관광을 했는데 모두가 다 올리브영에 가서 단체로 쇼핑을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고액 연봉자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백화점을 안 가고 올리브영에 단체로 쇼핑을 하는 모습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이미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상황이고요. 올리브영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만한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로 또 환승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CJ로 또 환승 종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성훈 이사의 참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현산 차장의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포트를? 제가 먼저 하고 이사님이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포트를 우리가 현장에서 할 때 제가 수십 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중간중간에 5%의 비중을 이걸로 바꿔봐서 그게 성공을 하더라도 더블이 나지 않으면은 그 포트에는 평가금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작은 종목, 포트가 작은 것들을 조금씩 바꾸는데 바꿔봤자 솔직히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이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일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부 손절매를 감안하시더라도 현금 확보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많이 여쭤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분들이 플러스만 팝니다. 그죠? 그런데 플러스만 팔면 또 마이너스가 또 힘들어요. 다행히 제 포트를 보니까 상위에 있는 두 종목 빼놓고는 나머지 3-4개 종목, 5개죠. 5개 종목 가지고 다 팔아버리면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는. 그러면은 전체 5개 종목이 35% 정도 비중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가 되는 걸 가지고 이사님 말씀하신 걸 매매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남은 현금을 가지고 주도주 매매를 하는데 여기선 더 이상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큰 상태에서 내가 손실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른 거 가지고 또 손실이 난다. 그러면
멘탈이 붕괴되죠. 소위 우리 멘붕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또 큰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잘라야 됩니다. 손실이 나기 전에. 그래서 나머지 30%의 비중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또 10%, 15% 나눠야 돼요. 그러면 1억 기준 한 1,000만 원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빠르게 매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계속 보셔야죠. 그래서 이런 그 주도주 매매 패턴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선택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의 성향이 빠른 걸 좋아하느냐 느린 걸 좋아하느냐. 그러면 빠른 걸 좋아하면 일부 테마성, 정보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싫어. 그러면은 실적적으로 좀 느린 거를 꾸준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성향과 좀 포트 비중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좀 어렵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중 적은 것들을 교체해봤자 크게 뭐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현금 확보를 하고 그것으로 주도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란 말씀이셨는데 박현상 차장이 평소에 좀 현금을 두둑하게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잖아요. 네.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 성향마다 있는 건데 내가 현금이 저는 기본적으로 30에서 50%는 무조건 갖고 가요. 꽤 지금- 큰 예, 비중이죠. 오늘도 그러고 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포트에 현금을 많이 두는 이유는요. 저희가 주식 올라갈 때 좋잖아요. 올라갈 때 좋은 게 큽니까? 손실 날 때 힘든 게 더 큽니까? 손실 날 때 힘든 게 더 큽니다. 즉 깨질 때 덜 깨지기 위해서 현금을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두고 나머지 포트에 수익이 나면은 그 종목들을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두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개념이 우리 투자자분이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보시면은 조금 마음도 편하고 막 저희 종목들 올라갈 때 진짜 오래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럴 때 현금을 좀 가지고 주도주 매매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포트의 참견 두 분의 참견을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포트의 참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김성훈 이사는 종목 비중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자 그리고 박현상 차장은 자신감과 시간만 있으면 복구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최종 참견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께서는 종목의 비중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최종 참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팁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쏠림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오는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은 철저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는 종목이다 보이다 싶으면은 소위 말해서 비중 관리를 하지 않고 거의 소위 몰빵을 이제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현상 차장께서는 자신감과 시간만 있으면 복구는 가능하다라고 포트 최종 참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역시 마지막으로 반려주님께 좀 자신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자신감이 없으면은 주식을 못 삽니다. 못 사고요. 주식을 사더라도 1% 수익 내고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종목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와 자신감, 그러니까 스터디가 제대로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믹스가 된다면은 경험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복구됐으니까는요.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반려주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자 두 분의 이 포트의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아주 더 풍성한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이렇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주소 보이시죠? 여기 주소로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목. 환승하시겠습니까?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광명전기가 오늘 5%대 강세를 보이면서 2,58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전기 테마의 강세와 함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일진전기나 재룡전기 같은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같이 가주나 싶었는데 1%대 강보합을 보였지만 시간에서는 5%대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또 동성케미컬이 많은 거래량과 함께 2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네요. 4%대 강세를 보이면서 5,1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정실업이라든지 또 페이퍼코리아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넥센타이어 우선주도 올라와 있네요. 2%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는 종목들이 없는 가운데 아스타가 10% 상한가로 진입한 모습이고요. 벨로크가 9%대 강세, 이지트로닉스가 9% 오름세인데 하지만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섹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보겠습니다. 보시면 SJM홀딩스가 오늘 2%대 약세를 보이면서 3,775원 지나가고 있고요. S&T에너지 역시도 2%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또 삼화전기가 2%대 약세를 보이면서 28,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기주가 정규장에서 강했는데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금호전기가 1%대 약세고요. 홀딩스, 지주사가 올라와 있네요. 신송홀딩스와 TV홀딩스가 각각 1%,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다기보다는 정규장에서 약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세장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알체라가 하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바이온이 7%대의 약세, SI 리소스가 지금 현재 4%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밖에 바이오주라든지 스펙주 단에서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는데요.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광명전기입니다. 앞으로 AI 시장이 성장한다면 많은 전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정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전력 설비와 전선 테마였습니다. 다만 광명전기는 1%대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확인합니다. 4위에는 레고캠바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오늘 정규장에서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앞으로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예, 뭐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진이 사실 블록으로 인해서 이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주가상으로.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는 사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하락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에 레고캠바이오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상 뭐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레고캠바이오는 뭐 ADC계에서는 뭐 글로벌로도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오리온이 인수하면서 일대주주로 올라오면서 좀 현금 유동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작년엔 거의 최고의 한 해라고 할 수 있는 ADC 업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글로벌로 이제 기술 수출한 것 중에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다 ADC 약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비만 치료와 더불어 함께 작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다라고, 아니 뭐 작년뿐 아니라 뭐 요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큰 화두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레오캠바이오는 이제 헐투 ADC라든지 드랍투 ADC라든지 이러한 이제 암 적용이 굉장히 큰, 그리고 발현이 많이 되는 암종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좀 그래도 2상, 3상에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제 전임상 들어가고 1상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게 좀 앞서 있는 거고요. 뭐 2023 뭐 비전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신약물질, 그러니까 에로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파는 게 아니라 뭐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가치를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비전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로는 굉장히 좀 ADC 어워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매년 하는 거에서도 수상을 많이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ADC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로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레고캠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올해 이제 바이오가 좋다라고 하면 레고캠 바이오는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올해 내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현금 유동성이 높아진 점도 수급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점 짚어주시면서 3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는 SFA 반도체가 자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CXR 같은 AI 반도체단에서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하지만 제주 반도체 또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3위에는 SFA 반도체가 자리했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주목받는 기업이죠.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시간외에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해서 AI 첨단 바이오라든지 양자에 대한 뭐 3대 뭐 기술에 대한 부분, 뭐 R&D라든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서 R&D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도 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엑스게이트는 말씀하셨던 대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양자 암호 관련주라고 이제 약간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뭐 VPN이라든지 방화벽 이러한 정보 보안에 대한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제도 이제 보안주가 굉장히 좋았죠. 이러한 부분이 오늘까지 좀 수급상으로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앞으로 굉장히 커질 산업이다라고 보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보안주는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약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테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시장 규모도 커야 되고 사실상 산업 자체가 커야 되는데 아직 보안주에 대한 부분은 시총이라든지 국내 업체들을 보면 이렇게 시총이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테마를 형성돼서 이제 막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 보안 네트워크 보안주는 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밸류를 이제 많이 받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갖고 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엑스게이트가 양자암호 테마뿐만 아니라 보안 테마로도 엮이고 있고 꾸준히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면 된다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동성케미컬입니다. 친환경 화학 소재 전문 기업으로 스티로폼 대체가 가능한 물질을 개발한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간외에서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상승률 상단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봐도 좋은 자리인지 궁금한데요. 예,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동성그룹의 이제 지주사급 회사가 이제 동성케미칼입니다. 이제 합병을 통해서 동성케미칼이 됐고 뭐 자회사는 뭐 동성하이텍이라든지 본행제 회사도 있고 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배당을 많이 회사였고 저 PBR 주로 사실상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늘 주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이 앵커님 말씀처럼 뭐 친환경 포장재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식물성 바이오매스 원료를 기반으로 이제 비드폼을 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상온에서라든지 뭐 일정 온도의 습도에서 6개월 내에 90%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친환경으로 적용돼서 지금 이제 환경 오염이 되는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랐었고 이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시간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래도 주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 PBR 모멘텀과 또 비드폼 개발이라는 이슈까지 좀 짚어주시면서 동성케미컬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투자자들의 원픽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알아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상 전문가는 삼성 SDI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현대로템을 101 픽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101 삼성 SDI를 원픽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차전지 업황을 저랑 이사님이랑 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업황은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들어가는 시기는 우리가 감익에서 증익으로 돌아가는 시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그 회사를 바라볼 때 레이팅을 할 때 증익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경험적으로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좋게 될지는
우리가 서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셀 3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밸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원픽 포인트로 2차 전지 지금 업황이 바닥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업체 중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장 스토리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SDI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작년에 어떤 얘기 많이 했습니까? 보수적인 캐펙스 투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ER 멀티플을 더 받지 못하는 회사. 왜냐하면은 LG 엔솔이라든지 SK온처럼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했던 회사들보다는 보수적인 투자 기조 때문에 항상 멀티플을 적게 받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르기 전에가 PER 기준으로 2024년도 한 13배, 14배 나왔거든요. 요즘 조금 올라서 한 16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레이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신성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우리가 46파이 배터리요. 언제 양산할 수 있는 시기가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기존 21700 배터리 대비해서 46파이 배터리가 언제 양산하겠다? 25년도 초부터 양산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LFP 언제예요? 26년도부터 할게요. 그리고 전고체 전지 언제예요? 27년도부터 할게요. 즉, 각 성장성이 있는 그 배터리 밸류 체인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회사에서 로드맵을 그려준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01 우리 원픽 종목을 굉장히 좀 그럴싸한 중소형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말씀을 원하시기도 할 텐데 일단 지금 스토리가 굉장히 좀 빠지는 게 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갈 수 있지만은 SDI 좀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삼성 SDI 최근 기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48만 원대로 네. 올라섰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매매 기준은 어느 정도로 좀 잡고 공략해 볼까요? 일단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좀 윗꼬리가 조금 달리거든요. 그 어떤 날이냐면 그 2차 전지 가다가 좀 밀리는 날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완전하게 반도체처럼 막 좋은 건 아니고 바닥을 돌리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가다 말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의 기준은 현재가부터 천천히 나눠서 그리고 오르는 날 들어가면 한 며칠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날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가 기본적으로 업황 바닥 통과하는 종목들의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5만 원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 4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훈 이사 내일장 101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자, 현대 로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K2가 이끄는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요. 네, 역시나 이제 그동안 받아놓은 단단한 수주 잔고를 통해서 작년 4분기부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폴란드 쪽으로 됐던 수출이 이제는 추가적인 수출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현대로템 무난하게 진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원픽 포인트로 K2가 이끄는 강력한 수익 개선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점프업을 할 수 있을지 실적 스토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 섹터의 어떤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방산 대표적인 메이저 3사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못 가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양매수가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동안 이제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은법 개정이 어떤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막혔었는데 얼마 전에 10조 증자가 통과가 되었었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폴란드 2차 계약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루마니아 쪽으로도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인도 쪽도 이제 1000대 이상의 추가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할 때마다 유럽이 들썩들썩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나토 쪽으로서 방위비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다라면 탄탄한 실적에 더해서 이제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상당히 좋은 섹터와 주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포트에 적어도 한 개 정도는 꼭 편입해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이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우상향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도 될지 가격 공략 좀 해볼까요? 네, 자리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이제 좀 돌아서서 첫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인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101 박현상 차장은 삼성 SDI 그리고 김성훈 이사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그리고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였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기관과 외국계 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급락세를 보인 겁니다. 중국 당국 측에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시장을 끌어올리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계가 1%대 약세, 선순위 2%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더욱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갈등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반도체에서 전기차로 갈등이 옮겨 붙은 겁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한다면서 미국을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IRA가 실제로는 차별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면서 보조금 집행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제소가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걸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으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